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판 토론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 이런 가운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에 이제 구치소에 나와서 지금 이제 관저에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도 예, 석방 이후에 윤 대통령의 행보 절제하라라는 주문을 했는데, 자 그럼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 일단 금주 안에 헌재의 최종 판단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예측도 있기 때문에 정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근데 헌재가 금주 안에 최종 판결을 하려면 내일쯤 뭐 노티스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2, 3일 전에 이제 얘기를 해야 그렇습니다. 되니까. 그런데 지금 헌재 입장과 그다음에 물론 법원의 입장은 음. 다르고, 또 지금 뭐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헌재로 간 자료들 중에 공수처 수사 자료는 없는 데다가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가 그 자료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오염될 만한 자료는 없으니까 뭐 예. 그러면서 자신 있게 그 탄핵 인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던데, 구속 취소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 사람도 사전에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예. 그러니까는 이 사법부의 그 법 해석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넓다. 그러니까 왜 같은 법을 가지고 민주당 율사분하고 국민의힘 율사분이 해석이 다른데 다르죠. 예. 이 재판부는 그거보다 훨씬 범위가 넓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다가 아마 헌재가 왜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재 자체가 그 이번 주 금요일로 딱 그 결론을 낼 거라고 계획을 했다가도 민주당이 계속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올 거야,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올 거야 그러면은 많은 국민들 중에 헌재를 또 의심하는,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굳이 예.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아하.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심리적 부담으로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재가. 지금은 법리나 이런 것보다 심리와 정치가 더 중요한 변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헌재 나름대로도, 헌재도 그동안에 이 심판의 과정에서 굉장히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털면서 정리하면서 꼼꼼하게 자신들이 내린 결론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개진해야지, 이거를 지금 빨리 지금 조속한 시일 내에 이 헌재의 결론을 지금 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꼼꼼하고 예. 정리가 돼서 적어도 다수는 헌재의 결론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내려지려면 이번 주 금요일 갖고는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개인적 생각이 있어요. 예.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 하도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많이 하니까 헌재의 평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입니다. 현재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외 확인은 불가하다. 그리고 중요 사건 선고기는 당사자의 절차 보장과 언론사 형평성을 고려해 당사자 기일 통제와 수신 확인이 이루어진 후 기자단 전체에게 공지되므로 이러한 점 이해해 주기 바란다. 뭐 이런 이제 공지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도 추가 보도 연합뉴스 TV였나요? 이제 헌재가 평결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 뭐 요건데 평결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결정문 쓴다는 거죠. 결정문. 예. 그래서 완전히 마침표를 찍는 방향으로 하는데 평결까지 이르지 못했고 최종 평의도 아직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헌재 결정 내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헌법 질서 수호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의 지위가 상당히 높을 때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의 수호 관점에서 조속한 결정이 필요할 때 대통령 탄핵이 바로 이렇습니다. 조속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유동성이 너무너무 격화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물론 그것이 헌재 결정의 하나의 또 변수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게 이런 국민 통합적인 관점까지 녹아서 시기와 결론을 저울질하라는 취지거든요. 외신에서 구속 취소됐을 때 대한민국의 정치 분열은 가속화될 거라고 뭐 CNN, 뉴욕타임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주식 출렁인 건 뭐 마찬가지고요. 이걸 조속히 매듭을 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 갈등은 심화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법률적인 쟁점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법률적 쟁점이 더 많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되게 좀 복잡하고 직권남용 그리고 여러 분야에 좀 걸쳐져 있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거는 2024년에 12월 3일 하루 동안의 경위와 관련된 게 주된 쟁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증인들이 나왔고, 심지어는 절차상
또 문제 제기를 할까봐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2번씩 불렀단 말입니다. 더는 보장할 절차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구속 취소라는 변수는 절차와 관련된 하급심 법원의 결정 내이기 때문에 헌재에 미칠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예. 그렇다면 저는 다음 주 아니죠. 이번 주 안에 나오는 게 맞다라고 이번 주 안에 생각합니다. 나올 것이다. 네. 예. 유 변호사님은? 한 주 더 기다리고 못 기다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조속한 결정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받침 하나 더 붙으면 졸속 아니겠습니까? 졸속한 결정으로는 모든 국민이 승복하는 그런 탄탄한 결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이번에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속 취소 결정만 봐도 적법 절차 원칙이 얼마나 지엄한 건지 전 국민이 알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만으로도 그냥 석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또 법원의 결정과 달리 뭐 즉시 한 것 같은 그런 불복 절차가 없습니다. 단심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절차는 엄중히 따져가면서 가야 되는 거고요.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에서 적법 절차 원칙을 굉장히 중시한 만큼 헌법재판소도 아까 정호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기왕에 이루어진 절차들이 제대로 진행된 것인지 한번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만약에 미비한 게 있다면 예. 그런 변론을 제기해서 그 하자를 치유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예. 그런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만 결과에 대한 정당성도 보장이 되는 것이고 모든 국민이 국론 분열되지 않고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김지호 대변인은? 헌법재판관들이 저희보다 정말 많은 법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난 탄핵 재판의 변론 과정을 본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저렇게 쓸데없는 말은 안 하시고 상식적인 것만 물어보고 재판을 운영하는지. 재판관들이? 재판관들의 굉장히 찬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헌법재판 변론 과정만 봐도 누가 잘못하고 누가 속이고 있는지 다 알겠더라. 우리 헌법재판관 참 지혜롭고 똑똑하더라.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국민 상식과 부합하는 판결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지금 소비가 침체되고 경제가 악화되고 통상이 부재하고 외교는 파탄났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분단 국가의 군 통수권자 대통령이 이렇게 부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예. 지금 뭐 트럼프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뭐 최상목 권한대행 전화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판결 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은 이제 이번 주 안에 빨리 결정이 나을 것으로 보신다는 거고 유 변호사님은 이제 좀 천천히 혹은 그 절차적 어떤 그런 문제가 없게 다져가면서 가야 된다. 다져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지금 이제 양 진영으로 국민들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 어떤 지난주에 중앙지방법원의 구속 취소 석방 이 결정 때문에 이게 이제 뭐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른 것이다라고 법률가적인 시각으로 말을 한다 해도 이제 그걸 인식하는 국민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거 탄핵 사유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유 변호사님. 그거는 제 생각에는 정치와 법률이 지금 뒤섞여 버려서 나라가 하나의 거대한 법정 같은 지형이 돼 버리니까 지금 막 여러 가지 그 선동 같은 그런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예. 국민의힘 출신인 변호사가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좀 그런 최대한 정치와 법률을 좀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그 석방 결정, 구속 취소 결정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관한 형사재판 본안, 그러니까 유무죄를 가리는 실체적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하물며 절차가 완전히 다른 탄핵 심판 절차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죠. 거의 없다. 그러니까 진영 논리 때문에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적법 절차 원칙에 입각한 1심 결정을 그걸 굉장히 뭐 대단하게 과잉 해석하거나 과대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절차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정도로 새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 의원님은? 아니 그 말이 맞는데요. 지금 그 정치의 장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정치의 장인데 우리나라 정치가 매우 독특한 것이 사람 중심의 정치를 해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근데 그 사람들의 명운을 누가 쥐고 있느냐? 사법부가 쥐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론이 이번 주에 나오느냐, 다음 주에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법 위반에 3월 대한 26일. 3월 26일까지도 다 생각을 하면서 그 굉장히 그 많은 계산들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이슈를 아주 간단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무슨 이유로 됐지?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 선포에 대해서 실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판단이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모두에 강조했듯이 그러려면 절차라든지 그 과정 자체도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예. 우리 박 앵커 말씀하셨듯이 구속 취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아마 보수 지지층의 다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동안 52일 동안 그렇게 불법 감금을 시켰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사법부가 법리를 따진다 하더라도 그런 심리와 정치와 통합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결론을 뭐 내리겠죠. 어떤 같아 부타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누구든 빌미가 되거나 시비를 걸 수 없는 그런 것이 곧 국민 통합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답은 다 있을 겁니다. 어떤 재판이든 어떤 심판이든. 장 변호사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차의 위법성 국민의힘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 상황에서 무엇이 위법인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고 거기에 휘둘러서 다 따라주는 게 사법 질서도 아니고 사법 정의도 아니에요. 소송 지휘권은 재판장한테 있는 거예요. 재판부한테. 근데 이를테면 문제가 있게 진행한 것과 같은 분위기를 끊임없이 풍기는 거예요. 이를테면 보수 진영에서. 그리고 대리인까지 나서서 뭘 근거로 그렇게 지휘하냐고 막 따져 묻습니다. 대단히 이상한 광경이거든요. 이를테면 기록이 왜 왔냐, 헌재에. 그게 헌법재판소가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 탄핵 때도 다 받아봤던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게 불법이다. 이거 절차를 전혀 안 지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진우 법률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헌재의 TF팀과 관련해서 검은 장막이 드러났다. 왜냐면 뭐 시나리오다. 이 써준 이 안대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 문영배 재판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식의 공격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하나 대응하는 게 저는 사법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는 이미 보장해 줄 대로 일반 피청구인보다 훨씬 보장이 많이 됐습니다. 조속한 결론이 나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관저 있고 지금 이제 석방이 된 상황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분이 지금 이제 석방 후에 사실상 매끼니를 대통령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그 지도부 인사들과도 함께 한 적도 있고 또 이제 어제도 권영세, 권성동 여당 지도부를 만나서 차담을 하면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 이런 메시지도 냈단 말이죠. 그럼 이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탄핵 심판이든 향후 형사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런가요? 일단은 불구속 상태 되다가 그다음에 이제 탄핵 심판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한번 이제 국면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통령 신분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우리 뭐 불소추 특권이 없게 되겠죠. 그럼 이제 다른 죄에 대한 수사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내란죄 이외에도 형사상 소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사안에 대한 뭐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의 우려 일반적인 얘기죠. 그 우려에 따라서 재구속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근데 그건 한참 뒤의 일이고 가정적인 일이니까 지금 이제 그것을 걱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분간은 저는 자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요. 근데 그 이후에는 그 결론에 따라서 굉장히 그 왕성한 정치 활동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경우에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글쎄 만약 직무 복귀하면은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탄핵 결정이 난다면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탄핵 심판을 받은 형사 피고인인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잘못하면 광장 정치로 에너지가 쏠려버려서 저희 보수 진영이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 권영세, 권성동 두 지도부의 일원이죠. 그 비대위 체제가
과연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혹시 일상대책위원회가 아니냐?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니고 뭐 이런 얘기도 뭐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예고편이고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때부터는 본편이에요. 지도부가 얼마나 중심을 잡고 국민의힘 중심으로 구심력이 될지 그게 이제 근데 새로운 지금 시험대가 될 겁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만약에 탄핵 인용이 되면 이분이 그러면 이제 용산 떠나서 본인 사저 그 아크로비스타로 그렇죠. 가야 되는 사저로 거잖아요. 가는 예. 그러면 오히려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구치소 면회 갔을 때도 자기 혹시 조기 대선에 있을 경우에 대통령 후보는 땡땡땡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이 저 본격적으로 가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결별하기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 구속이 취소돼가지고 나오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자제해야 된다라는 지도부가 얘기했답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게 지도부가 얘기한 건가요? 아무튼 본인이 메시지를 전할 의도가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은 결국은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또는 다른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제가 혹시 잘못 말하면 우리 두 율사분이나 위원장님께서 좀 정정을 해주시면 될 거. 그래요? 그리고 불구속 상태이고 본인이 관저 정치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그 본인이 막 그 끌어오르는 에너지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상당히 강하게 주고 있고 조기 대선의 경우에도 본인이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민주당은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도 제발 행사 좀 하라고 지금 계속 군부를 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사실은 만약에 그런 지경까지 가면 조기 대선이 됐을 때 국민의힘에 어떤 후보가 나오든 굉장히 불리할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상황을 역전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해온 행동과 완전히 그 역의 행동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게 국민의힘이 다시 소생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역의 행보. 네. 는 그 가능성이 낮다.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 굉장히 미소를 띠고 계신데 제발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라 이런 말씀인데. 그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은 여기 계신 네 분도 다 알잖아요. 온 국민이 다 압니다. 자기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뭐 정말 그 어떤 정치적인 현안, 국민의힘의 그 어려운 처지, 국민의힘 대권 주자의 그런 처지를 생각하면 그 구치소 나올 때 그 개선 장군처럼 주먹 불끈 쥐고 뭐 가서 150m 걸으면서 그 득이양양한 웃음을 짓겠습니까? 저는 아마도 탄핵 재판이 인용이 될 경우에도 아크로비스타 관저로 옮기겠지만 거의 뭐 탄핵 그 집회에 나와서 거리 정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더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안위, 김건희 여사, 자기 배우자의 안위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보호하고 투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정말 끝까지 싸울 겁니다. 거리로 나올 것이다. 그럼요. 장문일사는 동의하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그냥 차갑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가. 저는 아쉽다고 이야기하시는 국민의힘 이런 분도 봤어요.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룡들, 그러니까 이 대선 주자들의 메시지를 보면 약간 오락가락해 보이는 거예요. 홍준표 시장도 그 대통령의 탄핵을 전제해서 미래 정책, 비전 얘기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닌 거예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그냥 완전히 빨리 질주하고 있는 사이에 거리가 점점 넓혀지는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도 이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뭐 이제 계엄과 관련해서는 분명하고 명료한 입장을 냈어요. 저는 그게 중도층한테 소구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주자로서. 그런데 구속 취소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 취소 잘 됐다. 이러면 그럼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 거예요? 약간 물음표가 쳐져. 오세훈 시장 마찬가지고요. 홍준표
시장 마찬가지예요. 네. 이 대선에서 미래 전략을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주자들의 정치적 공간을 상당히 제약시키고 있다. 예. 이건 국민의힘한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죠.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오늘 김현정 뉴스쇼 인터뷰도 했는데 오늘 이제 김현정 앵커의 질문에 대해서 언젠가 때가 되면 이제 바로 본인이 적극적으로 뵈러 가겠다는 말씀은 안 했던 것 같고 때가 되면 이제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군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좀 뭔가 좀 행보에 제약이 되는 요인이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윤 대통령의 석방.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런 본인의 정치적인 유불리와 예.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으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그걸 연결 지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스타일이고 지금 이번에 법원의 그 판단은 적법절차 원칙에 입각한 판단이기 때문에 절차가 위법하면 석방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것에 대해서 본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가지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정치 행보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두고 본인은 본인이 할 계획대로 할 것을 그냥 계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제 대통령이 헌재에 대한 승복 메시지는 그 최종 변론 때도 없었기 때문에 헌재가 어떤 판단 나와도 본인이 승복하겠다 이런 말씀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 혹은 뭐 다음 주까지 미뤄진다 하면 탄핵 선고일에 지금 경찰이 가포 비상 상태 요 정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굉장히 큰 충격을 우리 한국 사회에 줄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정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뭔가를 할 것이다. 헌재가 어떤 결론이 나오든 본인에게 불리한 결론이 나온다면은 결코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거의 마치 또 고정관념처럼 지금 굳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기각이 아닌 인용이 됐을 때 완전히 승복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국민의힘에 누가 후보로 나오더라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의 그 일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해서 그 비상이 아니라 일상대책위원장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그렇게 가깝으면 쓴소리도 하면서 그 나름대로 당이라는 어떤 그 당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보수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거에 대해서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참 아쉬워요, 솔직히. 그 아직도 편을 가르고 그 말하는 거라든지 행동하는 걸 가지고 저 사람 우리 편 내 편 가뜩이나 지금 거의 그 한 줌도 안 되는 세력인데 그것도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예. 오늘 많은 말씀 나눴습니다만 이번 한 주 굉장히 역사에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입니다. 일단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